우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로 인해서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해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세정 의원님부터. 네. 일단은 저기 주홍빛님께서 일당백 이진숙님 기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기대할 새도 없이 직무정지를 당하셨네요. 참 뭐 실력이나 이런 거 예. 뭐 검증도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되셨는데 네. 일단은 뭐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임명장을 받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시간도 없이 탄핵이 되었다. 그렇죠. 그냥 딱 이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 올라갔을 때 167일 만에 네. 헌재가 탄핵을 다시 이제 돌려보냈죠. 그렇죠. 한번 해보셨으니까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일 사안이라고 보고 직무 중에 전혀 법률적인 위해를 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더 빠르게 돌아오셔가지고 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네. 뭐 내년으로 넘어갈 만한 이럴 쯤에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다시 또 대행 체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대행 체계로 인한 공백에 의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손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게 이제 우리가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을 올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 이미 다뤘지만 바로 올릴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사실 이제 그 하루 만에 올리고 이제 8월 2일 날 국회에서 또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 188명 참석 중에 186명 찬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한 표가- 의원이 반대했었죠. 네, 예. 반대 한 표,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 하나. 무효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한번 말을 했었죠. 탄핵이라는 헌법사의 중대한 제도를 우리 정치화를 해가지고 정치 장기술로 해서 희화화시켰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인용해 보자면 사실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이 186명 국회의원들 나중에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 기간에 이 민주당 186명의 의원들도 사실 다 지역 주민을 만나고 인사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 이제부터 공약상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공약에 혹시 방통위 장악, 그다음에 뭐 습관성 탄핵 이게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처음부터 하는 일이 지금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 아니잖아요. 네. 본인 아마 지역구 의원들 꽤 많을 텐데요. 그중에 네. 거의 이상이 이제 지역구 의원일 텐데 지역구부터 챙기고 민심부터 그렇죠. 챙겨야 되는 반에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거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공약에 정말 이게 다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히든 조각 찾듯이 이렇게 또 밝기 조절하고 이러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약집에 숨겨진 공약처럼.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이제 지킴이 위함인지 사실 이 자체가 아니면 이제 국정 발목 잡기 정치적 공풀이인지 이걸 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여당도 그거에 대해서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뭐랄까요? 민주당의 행포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뭐 시작하자마자 종 올리자마자 그냥 막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이게 민주주의냐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통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히나 더 열을 올리고 있어요. 뭐만 하면은 뭐 이거 헌법 위반이야, 법 위반이야, 탄핵감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앞서 언급해 주신 그 국회의원 탄핵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탄핵되면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만약 국회의원들은 리스크 없이 탄핵안을 마음껏 올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탄핵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반응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 필요하다 보시나요? 김세정 의원님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국회의원이 참 면책특권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한다. 네. 그리고 이런 탄핵 남발 거의 제가 약간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탕후루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루루 할 정도로 탄핵을 막 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쏩니다. 이런 것들 다 진짜 참 근데 아쉬운 거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규제를 내릴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는 없죠. 거죠.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국회의원분들이 먼저 나서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민생은 정말 다 뒷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식으로 계속 전국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국민들한테 큰 손해다. 예,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호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그 전 훨씬 전부터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게 지금 국회에 도입된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래 안 네. 됐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광역이랑 기초에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취지 자체를 잘 파악했어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부터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그냥 입맛대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많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사실 우리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2인 체제를 위반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위배라고. 예, 야당은. 예. 근데 사실 이 2인 체제가 된 거는 민주당 탓 아닙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거기에 TO라고 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근데 5명 중에 그러면 야당이 목으로 2명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그런 이 방통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자 한다면 네. 그 2인을 추천하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하고 그렇죠. 네, 여당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고 예.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홍빛님이 뭐 민주당은 탄핵이 습관성이다.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를 해주셨죠? 탄핵을 한번 재미 보더니 예, 탄핵해서 권력을 맛보더니 미서연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YJ님, 이숙자님 100만 축하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진숙님 마이크 좀 올려달라고 작게 들리는 게 뭐 저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여기 없습니다. 예, 저희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이시고 손주아 중구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마이크 작은 분이 어떤 분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볼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또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선임 강행 관련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방통위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행동들까지 막 상상도 못한 행동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방통위 찾아갔다가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수십 명 끌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뭐 깡패냐 라고 지적을 했고, 근데 어제 막상 현장 검증한다시고 갔는데 기싸움만 하다 끝났어요. 보시면은 자료 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인정 못한다, 줄 수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다 따져보면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자료를 공개 안 할 명분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확실하게 알고 했는데 결국에는 현장 검증한다 치고 갔는데 뭐 하나 건져온 건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기싸움만 하는 걸로 보여다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애초에 방통위 건물을 왜 찾아갔느냐 라고 의구심을 품는, 의아함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제 민주당의 행보, 김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어제 방문의 핵심은 네.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자료적으로 솔직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분들은 그냥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받을 만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증명을 위해 나서고 있다를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까운 퍼포먼스에 그치는 행동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 나왔던 문제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주장하시는 게 2인 체제로 인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방통위법 개정안 내놨죠. 네. 민주당 발의한 그 법안을 보면은요,
현재 2인 체제로도 의결이 가능한데 네. 우리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자고 예. 법을 개정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과 법적인 효력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정안을 자기네들이 내놨다고요. 네. 의결 정족수를 올려야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방통위는 법대로 했어요. 예, 법대로 그쵸. 한 예. 거예요. 지금 2인 체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YTN 뭐 대표 주주 바뀌었죠. KBS 바뀌었죠. 대표 선임한 다음에 뭐 그분들이 인사를 안 했습니까? 일을 똑바로 안 했습니까? YTN, KBS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예. 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인으로 결정한 게 모든 게 위반이라고 치면은 예. 그때부터 시작된 2인으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하고 다 그만하라고 해야죠. 그렇죠. YTN 운영 그만하라고 해야죠. 예. KBS 왜 안 들고 일어나냐 그만하라고 해야죠. 왜 그런 거 안 하고 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거는 퍼포먼스고 쇼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손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우선 이거 민주당 방통위 현장 검증 자체가 사실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객관적인 탄핵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명분 쌓기용으로? 네, 명분 쌓기용으로. 그래서 이제 방통위 근데 결국에는 그 방통위 건물을 찾아감으로써 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바라본 시선은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걸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제부터. 네. 저번에 뭐 눈물 흘린 공무원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어떤 부서에 뭐 뭐랄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 있기 그쵸, 때문에 예. 사실 공무원들의 그 피해가 되게 크거든요. 난감하죠. 네, 근데 예. 그게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결국에는 그 공무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관심의 정도가 너무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겁박이고 인사 개입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 검증이 그 엉터리 무고 탄핵에 대한 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는 그 결론을 저는 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머리를 쓰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탈북민 비하 발언까지 하더니 네. 이제 이번에는 몸을 쓰는 방법도 모르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탄핵 소추안이라든지 그전 인사청문회부터 22대 국회의원들 교육을 좀 더 다시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많은 인원을. 근데 민주당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호남의 투표율 보시나요? 아, 그쵸. 예, 저 봤습니다. 예. 10점 몇이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그 호남 지역에서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율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지지율이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감사하다. 네, 알아서 본인들이 멍청한 걸 보여주고 있고 약간 뭐 자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스스로 걸까요? 자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잘 짚어주신 게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최근 시점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선에서 압승했는데 22대 국회 쫙 하자마자 지지율이 민주당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은 보시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남에서 아마 80 몇 프로 나왔죠, 득표율이. 이재명 대표 후보 득표율이 계속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90%가 넘었는데 90%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호남에서 유독 공기가 차갑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럼요.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짚어주시는 내용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체감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희대의 총극이다. 국회 상임위원 3명 추천해라. 이렇게 짚었습니다. 앞서 김세정 의원님이 이 상임위원 3명,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희대의 총극이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가결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헌재는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도 짚었는데 김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2인 체제가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뭐 비관료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빨리 야당 추천 뭐 2명 추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5인 체제 완성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왜 추천 안 하고 2인 체제 유지하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또 탄핵 거부권을 저희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탄핵을 또 시간 끌어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저희가 또 왜 공위원장이란 이런 직책을 또 공실로 두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예. 죄송함을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계속 똑같이 만들어 내려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윤 대통령의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카운팅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렇죠. 행동들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부권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저희가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들이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의 일환이지 않나라고 네.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손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야당 몫으로 상임위원 2명 추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김세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야당 몫 2명, 우리 여당 몫 1명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5인 체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맡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제 또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이미 탄핵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했을 뿐이었고 탄핵을 위한. 네, 결국 탄핵을 위한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에서 뭘 해가지고 처음부터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거부권이나 뭐 이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근데 그럴 만한 명분이 없고 이제 탄핵할 만한 명분도 없었고 임명을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다 알면서도 그걸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탄핵을 위한 인사청문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 외에 사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벌써 앞서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안은. 예.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인력이 고갈될 때까지 아마. 계속 네. 탄핵안 계속 탄핵할 들이밀 거다. 거라고, 네. 계속. 네. 어. 그렇다는 거 자기들 사람을 써달라는 건가? 솔직히 뭐 본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예. 그때도 탄핵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기초에서도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저희 뭐 중구에서 예를 들면 의장이 뭐 인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통의 의장 권한이라고 다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도 전반기 의장은 조금 독단적인 게 있었지만 네. 지금 후반기 의장은 그 모든 거를 야당 목, 여당 목을 똑같이 나눠서 추천을 공평하게. 받아요. 네. 그게 상식적이고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예. 네. 왜 국회가 못하는지 정말 전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작은 기초회도 그게 잘 되고 있는데 기초회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국회의원들이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의아하죠. 네, 제가 이제 이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국회의원들도 빨리 알아주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기초의회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엔 기초의회 뭐 또 지방의회들이 있잖아요. 기초의회도 하는데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의회보다 의정활동하기 환경이 몇 배나 좋잖아요. 아니 국회의사당 가보면 막 삐까뻔쩍하고 의원실 막 넓고 비서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비서진이 많죠. 네. 예, 의원님은 비서진 있으세요? 아, 저희요? 저희는 이제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인데 예. 그 2인당, 의원 2인당 한 명이 맡게 되는 거고요. 의원 2인당 1명.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은 비서진은 전체적으로 그 정당의 정책을 다 따라갈 수 있지만 예. 저희 그 정책 지원관들은 그런 게 안 돼요. 그쵸. 네. 그쵸. 그쵸. 지방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예. 되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서 그렇죠. 사실상 결국에 저희도 절반은 정치적인 활동, 또 절반은 의정 활동 지역의 민원인데 그래서 그 절반은 오로지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